안녕하세요. 서구청 평생학습관 수강생 여러분. 명화로 배우는 여성미술사 1강 2편 여성주의 미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전반적인 이번 학기의 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소개만 하겠습니다. 주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작가는 우리나라의 1세대 서양화가인 나혜석, 중국의 1세대 서양화가인 파니랑, 멕시코의 근대 여성 서양화가인 프리다 칼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전개되었던 여성주의 운동가 게릴라 걸스라든가 쿠르거 바바라 같은 이런 여성주의 작가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번 학기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에 걸쳐서 미술사 속의 여성 미술사, 그 다음에 여성주의 미술이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성주의 미술의 전개, 주디 시카고, 신디 셔먼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나라 윤성남이라든가 이제 기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성 미술주의 운동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3회부터 본격적으로 나혜석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근현대 봉건사회의 여성미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나혜석을 중심으로 소개할 것이고요. 또 나혜석의 상과 예술이 영화로 제작됐던 화조라든가 영화 다큐멘터리 혹은 이제 나혜석의 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혜석의 상과 예술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5회부터는 중국의 1세대 여성 서양화가인 파니랑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혜석과 파니랑은 1살 차이로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둘 다 1세대, 나혜석은 1세대 저희 나라 서양화 여성 작가이고 파니랑은 중국의 1세대 여성 서양화 미술 작가입니다. 이렇게 동시대에 살았고 동시대 여성 작가로서 그 당시에 이제 봉건 사회를 온몸으로 거부했던 이제 여성주의 미술의 이제 선구자 두 사람을 그녀들의 작품과 그녀들의 글 혹은 그녀들을 소재로 했던 영화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의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소개도 되었고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녀가 살았던 멕시코의 전통 아즈텍 문명이라든가 그 당시의 여성과 미술 또 프리다 칼로가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시대 멕시코의 전통 회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다를 소재로 했던 영화 프리다를 소개하면서 너무나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스틸컷을 통해서 영화 속하고 현실의 프리다하고의 차이점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한 저항, 여성주의 미술, 그러니까 나혜석, 판이랑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여성주의 운동이 이제 선언되고 어느 정도 활동이 전개되기 이전 인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작품이나 그들의 활동의 그런 맥락을 살펴봤을 때는 여성주의 운동의 선구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나혜석, 판이랑 프리다 칼로 작품을 여성주의와 비교해서 이제 소개하는 게 9회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10회부터는 현재 지금 동시대 미술 속에서 여성주의 미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게릴라 걸스라든가 바바라 크루거 현재 비엔날레에 소개되고 있는 여성 작가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주의 미술은 페미니즘 미술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성주의 미술을 정의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페미니즘 미술가가 만든 어떻게 보면 미술적 성취가 좀 부족한 것도 다 미술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야 되겠죠. 한때 우리가 이제 민중미술 작가들의 이제 작품들을 가지고 선동 선전에 해당되는 작품들도 모두 예술성을 획득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페미니즘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 작가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을 했다고 해서 그게 여성주의 미술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논란도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혜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여성주의 운동의 선구자 여성 학당까지도 이끌었었으니까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류화가의 어떤 면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판이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이량 같은 경우 누드화를 그렸는데 그게 진짜 여성에 대한 어떤 남성 사회에 대한 저항인가
아니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술적 성취인가, 이것만 가지고도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화 작품에서 여자는 아름다운 여체의 여인으로만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많은 명화 속의 여인들은 다 아름다운 여체, 여자의 벌거벗은 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존재로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이제 몇 가지의 의문들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1980년대 루시 리파드라는 사람은 여성주의 미술은 하나의 양식이나 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인상주의, 그 다음에 르네상스, 바로크 이런 양식이 아니라 그 가치, 어떤 민중미술 이런 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가치 체계, 혁명적인 삶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미술은 이제 이렇게 명명된 거는 페미니즘 미술이라고 이제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페미니즘 미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 말로 해석했을 때 여성주의 미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여성주의 운동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전폭적인 여성주의 이제 운동이 이제 서구를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성주의 미술은 여성과 그 외의 젠더 정체성이 삶 속에 경험하는 사회적, 정치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그 구조 안에서 여성이 어떠한 차이 속에서, 차별 속에서 존재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강조하는 그 운동입니다. 여성주의 시각을 통해서 관객과 작품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술이라는 매개를 이용하여 미술사에 올릴 뿐 아니라 20세기 초반 젠더 이상을 비판한다. 관객의 시각적 쾌락을 위하여 작품을 창작하기보다는 시각적 쾌락을 위하여 작품을 창작하던 시기가 명화 속의 여체들이었습니다.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평등, 이 평등은 남녀 차별이 없는 인간이라면 동등한, 이것이 이제 넘어서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표준에 관객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지금 현재 불평등, 뭔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그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해와 같은 전통적인 미술 형식부터 행위예술, 개념예술, 바디아트, 크래프트즘까지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양하다. 그래서 지금은 미술의 형식이 워낙 다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이 미술이라고 볼 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미술은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 해방 운동입니다. 1세대 페미니즘은 1960년대에서 70년대이고요. 2세대 이제 페미니즘은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부르고 있고, 지금은 이제 3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권 신장 운동이나 미국인들의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 같은 어떤 평화 운동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린다 로클린의 논문 왜 이제껏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는가라는 이제 논문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남성 우월주의를 고발했었죠. 그리고 이제 2세대에서부터는 1세대 이러한 페미니즘이 너무 남성 고발, 남성보다 여성의 이제 우위를, 여성의 이제 불평등함을 너무 이제 얘기했다 해서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했고요. 1980년대 미국 사회의 보수적 경향이라든가 신표현주의 미술의 등장을 통해서 다양한 미술운동으로 전개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념은 사회주의 입장에서 출발한 본질주의와 분리주의, 해체주의와 비판주의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주디 시카고의 디너파티는 페미니즘 미술의 선구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너파티, 이 삼각형 형태의 디너파티의 작품은 13개씩 모두 39개의 역사의 족적을 남긴 여성 운동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개인 식탁에 그녀들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제 차려져 있습니다. 풍요의 여신에서부터 아마존 여전사, 17세기 화가 아르테미아 미시아 젠델레스키부터 18세기 영국의 여성 인권운동가까지 이제 마지막에 조지아 오키프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디너파티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에게 바치는 밥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당신의 몸은 전쟁터이다. 이렇게 이제 사진에다 문구를 이렇게 넣어서 항상 유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신, 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명명을 하면서 이제 바바라 크루거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녀는 1989년, 이 작품은 원래 87년에 제작됐는데 89년에 워싱턴에서 벌어졌던 낙태법 철회에 관련된 여성 시위에 관련돼서 사용하려고 이 작품을 수정했습니다. 낙태의 권리가 여성의 것임에도 뱃속에 태아를 죽이고 살리는 일이 남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법원의 대부분이 이제 법관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를 나타낸 작품입니다. 크루거는 페미니스트로서 그것도 강직한 페미니즘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디 셔먼의 작업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제 패러디하고 모든 매체에서 예술에서 여성을 스테레오화하는 타입, 정형화하고 있다. 여성은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정형화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자신의 몸이라든가 여성의 신체에다 직접 자신의 몸을 성형한다든가 자신의 몸에 정액이나 분비물 등 혹은 혈흔 등을 묻혀서 좀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들은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이걸 보였을 때 사람들이 좀 불쾌한 감정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인순 같은 경우는요, 작품이 평등을 향하여 그림패 둥지, 미술패 둥지를 통해서 이제 제작됐던 작품인데요. 1987년에 이제 활동했었습니다. 1991년에 민미역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던 김인수는 여성주의 미술을 시작하고 이론적 기반을 가진 대표적인 우리나라 페미니즘 작가입니다. 작가가 주장하는 여성 미술은 여성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억압하는 여성의 성 모순과 계급 모순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문제를 그리는 것이라고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멍해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여성들, 그녀가 다루고 있는 여성들은 하층민부터 이제 어떤 지식인 여성들까지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혜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혜석 같은 경우는 정월이라는 호를 갖고 있습니다. 1896년에서 1848년. 실제로 그녀는 얼마 그렇게 긴 세월을 살지 못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화가이자 시인이고 여성운동가, 사회운동가이고 언론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인 그녀는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최초의 여성운동가입니다. 그녀의 유명한 말, 여자도 사람이에다. 여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인간 해방과 자존의식을 위하여 기존 인식과 사상의 반기를 든 인물로 사회운동에서 여성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삶의 발자취를 남겼던 인물입니다. 자, 그녀의 자화상입니다. 참 아름다웠다고 합니다요. 나혜석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던 당시 엘리트 여성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남성들에게 굉장히 이제 호감을 많이 가졌었고, 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또 약간 예술 세계뿐만 아니라 로맨스로도 당시 또 좀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랬던 나혜석의 한번 자화상을 보겠습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를 듯한 그러한 애매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소재로 했던 영화 화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1978년에 김수영 감독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배우인 윤정이가 이제 나혜석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혜석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당시로는 이제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호응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는 나혜석의 진정한 면모보다는 어떤 최린이라는 인물, 사실 나혜석은 이제 최린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합니다. 그래서 최린이라는 인물은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까지 했던 인물이지만 또 이제 약간은 문제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최린하고의 불륜 때문에 당시 이제
자신의 남편이었던 김우영으로부터 이혼을 이제 요구받습니다. 최리는 또 김우영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김우영은 당시 일본에서 이제 일본 그 법무관으로 또 일을 했었고요. 외무성, 저희 나라 이제 외무성 관리로 이제 했었습니다. 관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김우영과의 사이에서는 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데, 이런 나혜석이 이제 최린하고의 불륜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매도를 당하죠. 이제 이런 그 나혜석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화조라는 영화를 통해서 윤정이가 굉장히 이제 욕망에 이제 사로잡혀 있고 뭐 그런 인물로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영화 부분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빤이랑 같은 경우도 이제 1895년, 저희 이제 나혜석이 1896년이니까 1살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만 이제 나혜석이나 프리다 같은 경우는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판이랑 같은 경우는 1977년까지 살기 때문에 많은 작업을 그녀는 해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들은 현재 좀 많이 중국에 남아 있고요. 프랑스에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1세대 서양화가이자 수묵화가이고, 이 중국식 수묵화를 서양화에 접목했던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14살에 이제 고아가 되어서 삼촌에 의해서 기방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판이랑은 16세에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관리이자 또 엘리트였던 판차나에 첩이 됩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16세였습니다. 혁명당 당원이기도 했던 판차나는 판이랑의 재능을 아깝게 생각해서 주변에 이제 판이랑을 공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소개시켜주는 외조로도 유명합니다. 공산당 총서기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판이랑은 상하이 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파리하고 로마 유학까지 가게 돼서 이제 다시 모교의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창기 출신이라는 거, 또 그녀가 많이 그렸던 이 누드화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이제 그 당시 사회로부터 사회적 반발을 받습니다. 그래서 봉건적인 중국 사회에 대한 반항 의지를 담고 있는 누드화로 표출했다. 그녀의 작품이 누드화인데, 이런 누드화를 통해서 그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혜모 감독의 영화 그 화원을 통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장혜모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이제 화원 영화에서 나와 있던 이 국리가 또 이제 굉장히 판이랑의 역할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원 영화는 드라마로도 또 제작이 돼요, 중국에서. 그래서 2003년에 강금봉이 연출하고 이가은 혹은 유엽 등이 출연한 동명 드라마로 다시 이제 방영될 정도로 지금 현재 판이랑은 중국에서 가장 저희의 나혜석만큼 그 중요한 1세대 여성 작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전시회 때문에 갔다가 이 판이랑의 작품과 시대상을 보고 나혜석하고 동시대 인물이라는 걸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나혜석과 판이랑을 비교하는 논문을 최초로 실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다 칼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이제 나혜석과 판이랑보다는 조금 더 뒷세대긴 하지만 동서양의 차이, 또 멕시코도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식민지 상황이라든가 전쟁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멕시코 초현실주의자로 이제 추앙받고 있지만, 프리다는 오히려 자신은 초현실주의자가 아니다, 내 삶 자체가 현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따라서 공산주의자이기도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항상 화려한 멕시코 정통 의상과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으나 여성의 자유를 외치고 여성의 억압되는 것을 거부하며 페미니스트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녀의 작품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입니다. 이 가시 목걸이를 딱 보고 있으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그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게 죽은 새를 목걸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화상을 통해서 프리다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프리다의 자화상 주변에는 이렇게 항상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원숭이라든가 고양이,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다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자기가 이제 낳고자 하는 아이를 유산했던 경험 등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대용하는 이런 대상으로 이제 애완 동물들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영화 프리다 같은 경우는 2002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줄리어 테이머가 감독했고 셀마 헤이액이 프리다 칼로 역을 맡았습니다. 꿈 많던 사춘기 소녀 프리다가 의대생의 꿈을 안고 국립대 예비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큰 사고를 겪는 거에서부터 영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리다 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여성 미술가들은 무명으로 잊혀져 왔다. 린다 노클린의 이제 글을 통해서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는가라는 그녀의 논문에서 우리의 별자리나 호르몬, 월경주기 혹은 내적 공허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의 제도와 교육 때문이래 이제 유명한 여성 미술가들이 무명으로 묻혀져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떠맡아온 돌봄 제공자라는 역할로 인해 대부분 여성은 예술을 창작하는데 전념할 시간이 없었다.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하는데 모든 시간을 썼다는 것이죠. 여성들은 미술학교에 입학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았고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누드화 수업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누드화의 대상이 되었던 건 여성이었다. 여성 미술가들은 대개 아버지나 삼촌에게 미술을 배워 여가로 삼는 부유층 여성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정물화나 풍경화 또는 이제 초상화를 통해서 자신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녀들을 여성 미술가라고 여성주의 미술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류 미술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성주의 운동을 했던 여성주의 미술가들은 말 그대로 여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어떤 그 차별에 대해서 작품 안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1강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여성주의 미술, 명화로 배우는 여성주의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댓글로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